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김밥 5줄 포장이요. 새벽 6시 망원시장 18번 좌판 앞에는 벌써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도마 위에 김을 펼치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을 펴기 시작했어요. 30년이 만든 손맛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똑, 똑, 똑.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어요. 당근채가 정확히 같은 두께로 썰렸습니다. 할머니 손 진짜 빠르시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오래 했어요. 짧게 대답하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힘을 주는 순간 김밥이 완벽한 원통형을 이뤘어요. 할머니, 근데 진짜 여기 김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 인스타 보고 왔는데 완전 전설이던데요. 옆에서 기다리던 20대 여자가 말했습니다. 인스타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라는 걸로 맛집을 찾는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밥을 건네주었어요. 3,000원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어요. 헐, 대박. 이거 진짜 다른 차원인데요? 할머니,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돼요? 네, 찍으세요. 손님은 김밥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휴대폰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또 올리는구나. 그 인터넷에. 3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세상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했어요. 이 젊은 손님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제 김밥을 알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1시간 만에 50줄이 팔렸어요. 정수가. 옆 가게 순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오늘도 대박이네. 요즘 내 가게만 손님 몰리잖아.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소문 내주셔서. 내가 뭘. 내 실력이지. 순자 할머니는 반찬통을 하나 내밀었어요. 아침은 먹고 일해.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 마르겠어. 고맙습니다, 언니. 반찬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확 퍼졌어요.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조금 약한데 새우젓을 한 스푼 더 넣고 들깨가루를 살짝 넣으면 깊이가 더 살 텐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맛있어요, 언니. 순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기 가게로 돌아갔어요. 저는 계속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님, 손님, 또 손님. 오전 10시쯤 되자 준비한 재료가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김밥 없어요? 죄송해요. 오늘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내일 오세요. 아쉬워하는 손님들을 보내고 저는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기, 혹시 정숙 할머니 맞으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유튜버인데요. 서울 맛집 탐방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 김밥 후기가 SNS에 엄청 많아서 찾아왔어요. 유튜버라. 촬영 좀 해도 될까요? 구독자 50만 명인데 할머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50만 명.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알려지면 미란이도 알게 되겠지.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원하던 바였습니다. 좋아요. 촬영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카메라를 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망원시장 전설의 김밥 할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김밥을 만들었어요. 칼질 하나, 밥 펴는 손길 하나가 모두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와, 손놀림 진짜 예술이신데요? 할머니, 요리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오래 했어요. 얼마나요? 30년쯤요. 30년. 대박이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질문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 가게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어떤 가게였는데요? 한식당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눈치를 챘는지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김밥 한번 맛볼게요. 남자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그냥 김밥이 아닌데요? 김밥이에요. 아니, 이 깊은 맛은 뭔가 다른 차원인데요? 남자는 연신 감탄하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할머니, 나중에 제대로 된 인터뷰 한번 하고 싶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궁금해요. 생각해 볼게요. 남자가 떠나고 저는 좌판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오후 2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쳤어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윤미란. 제 며느리였습니다. 오늘은 제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비법 레시피로 간장게장을 만들어 볼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편의점 밖까지 들렸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주방에서 웃고 있었어요. 완벽한 메이크업, 세련된 셰프복. 하지만 그녀가 게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칼질이 서툴러. 힘 조절이 안 돼. 자, 이제 간장 소스를 만들 건데요. 간장, 물엿, 청주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며느리가 재료를 넣었습니다. 비율이 틀렸어. 간장이 너무 많아. 그리고 끓여주시면 완성이에요. 정말 쉽죠? 화면에서 완성된 간장게장이 나왔어요. 색깔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짜. 저건 하루도 못 가. 편의점 주인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타 셰프 윤미란 씨의 최근 방송 시청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레시피는 있지만 손맛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구나. 저는 편의점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얻은 방이었죠. 가방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밑에 낡은 노트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손으로 쓴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1995년 3월 15일. 청아정 개업. 제 손글씨였습니다. 최고의 요리는 최고의 마음에서 나온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어봤어요. 30년 전 젊은 날의 다짐.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한식당을 만들겠다는 꿈. 그리고 이뤘었죠. 청아정은 강남 최고의 한식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폐업시켰으니까요.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된장찌개, 궁중떡볶이. 37가지 메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모두 제가 만든 레시피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방송에서 쓰는 레시피이기도 했죠. 미란아, 넌 레시피는 훔쳐갔지.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손맛까지는 못 가져갔어.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정수가, 너 인터넷 봤어?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난리 났어. 그 유튜버가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벌써 10만이래. 10만이요? 그래. 댓글도 엄청 달렸대. 다들 내일 가겠다고 난리야. 전화를 끊고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망원시장 김밥 할머니.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클릭했습니다. 제 모습이 나왔어요. 김밥을 만드는 모습.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이 할머니 손놀림 뭐야?
김밥 아니고 예술인데? 내일 당장 간다. 이건 그냥 김밥이 아니야.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낡은 칼집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그 안에 명장의 요리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첫 월급으로 산 칼이었죠. 칼을 꺼내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겉은 낡았지만 날은 살아있었습니다. 나도 이 칼처럼 겉은 초라한 시장 김밥 할머니지만 안에는 여전히 30년 명장의 실력이 살아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어. 칼을 칼집에 넣고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내일도 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김밥을 팔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할머니가 그냥 김밥 파는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미라나, 곧 만나게 되겠지. 창밖 달이 떠올랐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30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아정을 열던 날, 며느리에게 레시피를 가르치던 날, 그리고 3년 전 그날, 모든 것을 잃은 날. 하지만 이제 되찾을 거야. 화려하게가 아니었어요. 천천히 제 방식대로, 손맛으로.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유튜브 영상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았거든요. 좌판을 펼치고 재료를 준비하는데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정수가 오늘 대비 제대로 해야겠다. 재료 2배로 준비했어? 네, 언니. 김밥 200줄 만들 수 있게 준비했어요. 그래도 모자랄걸? 인터넷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 순자 할머니는 저를 찬찬히 봤어요. 근데 정수가 너 괜찮아? 요즘 더 유명해지는 거. 괜찮아요. 미란이 그 여자가 알게 될 텐데. 알아도 상관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말을 멈췄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긴. 겨우 3년밖에 안 됐잖아. 3년.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날. 2022년 3월 17일. 그날도 봄이었어요. 청아정 주방에서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레시피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갈비찜의 핵심은 배즙이야. 설탕으로는 절대 그 깊은 단맛이 안 나. 배를 직접 갈아서 재워야 해. 며느리는 노트에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족인데 뭘. 너도 이제 거의 다 배웠으니까 언젠가 내 가게를 열 수 있을 거야.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정말 은인이세요. 그때는 그 웃음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간장게장 비법.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간장 3, 물엿 1, 청주 0.5. 여기까진 다들 아는 거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진짜 비법은 마지막에 매실청 2스푼이야. 이게 30년 비밀이지.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매실청이요? 그래. 이게 깊은 맛의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절대 비밀이야. 네, 어머님. 비밀로 할게요. 며느리는 스마트폰으로 제 손놀림을 촬영했습니다. 딸처럼 생각하고 다 가르쳐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실수였어요.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아직도 이래? 오늘 병원 검진 날이잖아. 아, 맞다. 깜빡했네. 요즘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며느리가 찻잔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대추차였습니다. 고맙구나. 저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했습니다. 맛있다. 대추를 많이 넣었구나. 네, 어머님 건강에 좋을까 싶어서요. 차를 다 마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여보,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응.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십니다. 노화로 인한 경미한 인지 저하는 있지만 치매는 아니세요. 치매가 아니라니. 다행이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왜 열었는지 까먹었어요. 설탕을 넣으려다 소금을 넣었습니다. 주방에 서 있다가 왜 이러지? 분명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어머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오늘은 제가 주방 다 맡을게요.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쉬세요. 며느리는 차를 또 가져다 주었어요. 이거 드시고 쉬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저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대추와 꿀맛이 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한 일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일주일 후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거실에 가족이 모였어요. 남편, 아들 민준, 며느리, 그리고 저. 사실은요. 제가 어머님을 다른 병원에 모셔가 봤어요. 며느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단서였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소견.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걱정했어요. 요즘 많이 이상하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어머님.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어머님이 가스불을 켜놓고 주방을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어. 있으셨어요. 제가 발견해서 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왔어요. 주방에서 헤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설탕 어디 있지? 설탕? 화면 속 저는 손에 설탕통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인정하세요. 아들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세요. 치료받으셔야 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아픈 걸까요? 며느리가 또 차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드세요. 진정되실 거예요. 저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가 옷에 쏟아졌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외된 채 방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망설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혼자 두면 위험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민준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넌 다음 날 짐을 쌌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대신 싸주었어요. 어머님,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나는 집에 있고 싶어.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차에 실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청아정이 보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키워온 곳. 하지만 이제 명의는 며느리 앞으로 되어 있었죠. 언제 바꿨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편히 계세요. 자주 올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하지만 아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요양원 직원과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치매 초기세요. 가끔 헛소리 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면 막아주세요. 직원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딸깍. 열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둔 거야. 날.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에서 민준이와 며느리가 차에 타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 며느리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계획된 거였어. 처음부터 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안개가 거치듯이 며느리가 준 차, 갑자기 생긴 증상들, 편집된 동영상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약을 탔구나. 차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싸준 짐들. 그때 손에 뭔가 만져졌습니다. 레시피 노트였어요. 며느리가 실수로 넣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복사본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이건 원본이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최고의 요리는 최고의 마음에서 나온다. 제가 쓴 글씨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란아, 넌 레시피는 훔쳐갔지만 내 마음은 못 훔쳐갔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요양원 직원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약을 먹는 척하고 뱉어냈어요. 머리가 점점 맑아졌습니다. 역시 약이었어. 차에 약을 탔던 거야. 밤 10시, 복도가 가장 한산해지는 시간. 저는 움직였습니다. 베개 밑에 숨겨둔 헤어핀으로 문을 열었어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조용히 걸었습니다. 비상구가 보였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 당직 직원이 졸고 있었어요. 살금살금 지나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집은 이미 며느리 것. 청아정도 마찬가지. 어디로 가지? 그때 떠올랐습니다. 망원시장. 오래전 식재료를 사러 다니던 곳. 버스를 탔어요. 새벽 첫 차였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뭘 하실 수 있는데요? 김밥. 김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부터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정수가. 순자 할머니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잖아.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또 그때 일 생각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수가, 이제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있잖아. 고마워요, 언니. 그때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유튜브 보고 왔어요. 김밥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이제 시작이야. 화려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천천히,
제 방식대로 이 김밥 한 줄 한 줄로 제 실력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30년의 손맛으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일정한 리듬이었어요. 손님들이 김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대박! 이게 진짜 3,000원이에요? 할머니, 이거 예술인데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예술이지. 30년의 예술이야. 오전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준비한 200줄이 이 시간 만에 다 팔렸습니다. 할머니, 더 없어요? 죄송해요. 내일 오세요. 손님들을 보내고 저는 좌판을 정리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제 그 유튜버였어요. 할머니, 저예요. 영상 조회수가 50만 넘었어요. 할머니, 완전 스타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할머니, 한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래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어느 방송국이요? KBS요. 휴먼 다큐 프로그램인데 할머니 이야기 다루고 싶대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송, 미란이도 알게 되겠네.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원하던 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TV에서 또 며느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 시어머니의 비법 갈비찜을.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억지 미소 같았어요. 인기가 떨어지고 있구나. 손맛이 없으니까. 저는 편의점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미란아, 곧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제 페이스대로.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유튜브 영상이 올라간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에 나가면 이미 줄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김밥 10줄이요. 저는 5줄이요.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전 8시 준비한 재료가 바닥났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에이, 진짜요? 멀리서 왔는데. 아쉬워하는 손님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정수가, 이러다가 너 쓰러지겠다. 재료를 더 준비해야지. 그러려고요. 내일부터 300줄 만들게 준비할게요. 300줄? 그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순자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300줄을 준비했지만 오전 10시에 다 팔렸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하루에 400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내 음식을 찾아줘.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5시에 시장에 나가고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내가 다시 살아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30대 남자가 좌판 앞에 섰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강남에서 도시락 회사를 운영하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행복도시락 대표 김태준. 할머니 김밥 먹어봤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남자는 좌판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저희 회사에 도시락 납품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루 100개 정도면 되는데요. 도시락 납품. 제가 여기서 김밥 팔면서 도시락까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주방 공간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재료비도 넉넉히 드리고요. 남자는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실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남자가 떠나고 순자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정수가 뭐래?
도시락 납품하자고? 네. 해야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하지만 언니, 나 혼자 어떻게 해. 혼자 하라고? 우리가 있잖아. 순자 할머니는 주변 상인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모여봐. 정숙이 도시락 사업한대. 시장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숙이 도시락? 대박이네. 나도 도와줄게. 재료 준비는 내가 해줄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언니들,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도시락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청아정 도시락 메뉴. 뭐가 좋을까? 간장게장,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손으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드는구나. 일주일 후 작은 주방을 빌렸어요. 시장 뒤편 건물 1층이었습니다. 도시락 사업이 시작됐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를 볶고 잡채를 만들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역시 잊지 않았어. 몸이 기억하고 있어. 첫 납품날 100개 도시락을 완성했어요. 김태준 대표가 직접 왔습니다. 와, 할머니.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도시락 하나를 열어봤어요. 비주얼도 좋고 맛은 어떨까?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신데요? 그냥 오래 했어요. 올해의 수준이 아닌데요. 할머니, 혹시 어디 유명한 곳에서 일하셨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사업이 입소문을 탔어요. 한 달 만에 주문이 200개로 늘었습니다. SNS에서 행복 도시락 맛집이라는 후기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모두가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드세요? 김태준 대표는 대답했어요. 망원시장 전설의 할머니십니다. 해시태그가 생겼어요. 조회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2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좌판 앞에 섰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품이 있는 아주머니였어요. 저기, 혹시 반찬도 파세요? 반찬이요? 네, 할머니 김밥 먹어보고 반찬도 먹고 싶어서요. 혹시 따로 주문 가능할까요? 반찬. 청아정에서 만들던 그 반찬들. 어떤 반찬을 원하세요? 김치, 장조림, 콩자반 같은 기본 반찬이요. 알겠습니다.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치를 담그고 장조림을 졸이고 콩자반을 만들었습니다. 손놀림이 빨라졌어요. 이거야. 이게 내가 평생 해온 거야. 30년의 기억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반찬을 건넸어요. 아주머니는 한 입 맛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오래전에 식당을 했었어요. 어떤 식당이었는데요? 한식당이었어요. 그 후로 반찬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입소문이 났어요. 망원시장에 반찬 맛집이 있대. 저는 김밥, 도시락, 반찬을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어. 통장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3개월 만에 1,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가게를 낼 수 있겠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좌판 앞에 섰어요. 70대로 보이는 우아한 할머니였습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네. 김밥을 건넸어요. 할머니는 한 입 베어 물더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 맛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혹시 박정숙 사장님이세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20년 전 청아정 단골이었어요. 최영이라고.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최영희 사모님? 맞아요. 저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청아정은요? 없어졌어요. 네. 왜요? 그렇게 잘 되던 곳이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무슨 일 있으셨죠? 말씀해 보세요. 지난 일이에요. 사장님, 저 청아정 10년 단골이었어요. 사장님 요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장님은 더 큰 곳에 계셔야 해요. 이제 늙었어요. 무슨 말씀을? 손맛은 그대로잖아요. 할머니는 명함을 꺼냈어요. 제 남편이 부동산 하거든요. 좋은 자리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사장님, 다시 식당 하셔야 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런 실력이 시장 좌판에 묻혀 있으면 안 돼요.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제 번호예요. 연락 꼭 주세요. 할머니가 떠나고 저는 명함을 봤어요. 최영희. 20년 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도 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1,520만 원. 이 정도면 보증금은 될 거야. 작은 가게를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금만 더 모으자.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7월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김밥 500줄, 도시락 200개, 반찬 50세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도와주었어요. 정수가 당근 썰어줄게. 내가 설거지 할게. 재료 사러 갈게. 마을 전체가 저를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수가 이제 정말 가게 내야 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은 모였어? 네, 2천만 원 모았어요. 그럼 최영희 사모님한테 연락해봐. 좋은 자리 알아봐 달라고. 그날 저녁 최영희 사모님께 전화했어요. 사모님, 저 박정숙이에요. 사장님, 기다렸어요. 혹시 좋은 자리 있을까요? 있죠. 며칠 전에 딱 좋은 곳 나왔어요. 망원시장 입구 바로 앞이에요. 망원시장 입구. 제가 내일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최영희 사모님과 함께 그 자리를 봤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15평 정도. 하지만 깨끗했어요. 주방 시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때요? 월세 1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이에요. 좋아요. 여기로 할게요.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정수가 축하해. 우리 정수기가 드디어 가게를 내. 간판은 뭐로 할 거야? 간판. 생각해 봤어요. 청아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거였어요. 정수기네. 정수기네 밥상으로 할게요. 좋다. 정수기네 밥상.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가게를 청소하고 주방 기구를 샀어요. 테이블 5개를 놓았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정수기네 밥상. 단순한 글씨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 저는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새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내 주방이 생겼어. 눈물이 났어요.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최고의 요리는 최고의 마음에서 나온다. 맞아. 마음이야. 개업은 다음 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KBS 제작진 번호를 찾았어요. 여보세요. 저 박정숙인데요. 인터뷰 제안 주셨던. 아, 할머니. 기다렸어요. 인터뷰하고 싶어요. 언제 가능한가요? 언제든지요. 다음 주는 어때요? 좋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방송 인터뷰. 며느리도 알게 되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30년 경력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미라나 곧 만나. 하지만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을 보여주러 가는 거였습니다. 진짜 요리가 뭔지, 진짜 손맛이 뭔지, 30년의 마음으로, 같은 시각, 강남 방송국, 윤미라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8%까지 내려갔어요. PD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기획이 필요해요. 시청자들이 감동할 만한 뭔가요? 회의가 끝나고 미라는 대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가다간 스태프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망원시장 전설의 할머니. 조회수 100만. 요즘 SNS에서 난리예요. 이 할머니 손맛이 장난 아니래요. 미라는 화면을 봤어요. 할머니가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 칼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다음 날 미라는 망원시장을 찾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저기요, 김밥 할머니 어디 계세요? 18번 좌판이요. 걸어가는데 멀리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줄 서 있었어요. 미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어요. 저건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박정숙 시어머니였어요. 미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정숙은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밥 사시게요? 미라는 황급히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골목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요양원에 전화했습니다. 박정숙 환자 어디 계세요? 아, 그분은 3년 전에 퇴소하셨는데요. 뭐라고요? 탈출하셔서 찾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여기 있었다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준이는 모를 거야. 요양원에 계신 줄 알고 있으니까. 그때 번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이걸 이용할 수 있어. 미라는 제작진에게 전화했어요. PD님, 새로운 기획 생각났어요. 뭔데요? 치매로 헤어진 시어머니와의 감동 재회요. 그거 좋은데요? 제 시어머니가 요양원을 나가셨대요. 3년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우연히 시장에서 발견했어요. 대박인데요? 휴먼 다큐로 가면 시청률 확 잡을 수 있어요. 생방송으로 하면 어떨까요? 더 감동적일 것 같아서요. 좋아요. 바로 기획서 올릴게요. 일주일 후 미라는 제작진과 함께 시장을 찾았습니다. 카메라맨 2명이 따라왔어요. 정숙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어요. 정숙은 김밥을 만들다 손을 멈췄습니다. 미란아,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미라는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집으로 가요. 이렇게 고생하시면 안 돼요. 정숙은 미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어머님,
PD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방송으로 어머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시청자들이 감동할 것 같아서요. 정숙은 PD를 받습니다. 방송이요? 네, 어머님과 며느리분의 재회 스토리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미란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방송 한 번만 나와주세요. 그럼 제가 어머님 가게 차려드릴게요. 더 이상 시장에서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정숙은 미란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용하려는구나. 나를. 하지만 이건 기회이기도 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어머님? 생방송이어야 해요. 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방송이요? 네. 녹화는 싫어요. 편집되는 거 싫거든요. PD가 끼어들었어요. 생방송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감동적일 수 있어요. 미라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생방송으로 할게요.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미란이 정숙을 안았어요. 카메라가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미란아, 생방송에선 편집이 안 돼. 일주일 후가 방송 날이었습니다. 미란이 떠나고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정수가 괜찮아? 저 여자랑 방송 나간다고? 괜찮아요, 언니. 무슨 속셈이 있는 거지? 진실을 보여주려고요. 정숙은 가방에서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의 증거예요. 이제 보여줄 때가 됐어요. 순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조심해. 저 여자 만만치 않아. 알아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정숙은 집에서 내일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칼을 갈고 레시피를 확인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돼. 한편 미라는 제작진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대본대로만 하시면 돼요. 어머님 손잡고 눈물 흘리시고 용서 구하시고 그러면 시청률 대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불안했어요. 생방송? 괜찮을까? 시어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가웠어요. 너무 침착했습니다. 설마 뭔가 꾸미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어머니는 치매 환자야. 방송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 다음 날 아침 생방송 당일이었습니다. 생방송 당일 오후 2시 저는 방송국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30년을 준비했어. 이제 보여줄 시간이야. 가방 안에는 낡은 칼집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스태프가 문을 열었어요. 네. 복도를 걸어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눈부신 조명이 쏟아졌어요. 넓은 스튜디오였습니다. 객석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며느리 윤미란이 달려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를 꼭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귓속말로 덧붙였습니다. 대본대로만 하세요. 그럼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분 여기 앉으세요. MC가 안내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5분 후 시작합니다. 스태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미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3, 2, 1, 큐.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MC의 목소리가 경쾌했어요. 스타 셰프 윤미란 씨와 3년 만에 재회하신 시어머니 박정숙 씨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란 씨, 시어머님과 헤어진 사연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란이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저희가 요양원에 모셨는데 어느 날 나가셨고 3년 동안 찾지 못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어머님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시장에서 발견하셨다고요? 네. SNS에서 망원시장 전설의 할머니라는 영상을 봤는데 어머님이셨어요. MC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장에서 김밥 팔았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며느님을 원망하진 않으셨나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미란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 그럼 오늘 특별히 미란 씨가 어머님을 위해 요리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머님께서 예전에 가르쳐 주신 비법 간장게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오, 기대되는데요. 미란이 조리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지켜봤어요. 미란이 재료를 꺼냈습니다. 깨, 간장, 물엿, 청주. 자, 먼저 게를 손질할게요. 칼을 들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긴장하고 있구나. 게를 자르는데 힘 조절이 안 됐어요. 껍질이 부서졌습니다. 아, 이 게가 좀 딱딱하네요. 변명했어요. 자, 이제 간장 소스를 만들 건데요. 냄비에 간장을 부었습니다. 간장 3, 물엿 1, 청주 0.5의 비율이에요. 계량컵으로 재료를 넣었어요. 저는 가만히 봤습니다. 비율이 틀렸어. 간장이 너무 많아. 불을 켰습니다. 이렇게 끓여주시면 돼요. 냄비를 저었어요. 하지만 불 조절이 안 됐습니다. 너무 센 불이었어요. 저러다간 미란이 당황한 표정으로 불을 줄였습니다. 아, 불을 약간 줄여야죠. MC가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요리는 집중력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미란이 억지로 웃었어요. 소스가 끓었습니다. 자, 이제 게를 넣고 게를 소스에 담갔어요. 하루 재우면 완성이에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게장은 너무 짤 거예요. 그리고 매실청이 없었습니다. 진짜 비법을 빼먹었던 거예요. MC가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할머니, 어떠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봐도 될까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옛날 생각이 나서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MC가 당황했지만 곧 웃었어요. 그거 좋은데요. 할머니도 직접 만들어 보신다고 합니다. PD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청자 반응이 좋았던 겁니다. 저는 조리대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칼집을 꺼냈어요. 지퍼를 열고 칼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명장의 칼이었어요. 할머니, 그 칼 좀 낡았는데 괜찮으세요? MC가 물었습니다. 이 칼이 제일 편해요. 게를 집어들었습니다. 칼을 댔어요. 사각. 정확하게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스튜디오가 숨죽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칼질이 예술이었습니다. 저게. MC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게를 완벽하게 손질했습니다. 이제 소스 차례였어요. 간장, 물엿, 청주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비율이 달랐어요. 간장 3, 물엿 1.2, 청주 0.5예요. 물엿이 조금 더 들어가는군요. 네. 이게 균형이에요. 불을 켰습니다. 중불이었어요. 소스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매실청 2스푼 넣었어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30년 비밀이에요. 깊은 맛의 비밀이죠.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향이 스튜디오에 퍼졌어요. 우와, 냄새 좀 맡아보세요. MC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이게 진짜 간장게장 소스 냄새예요. 게를 소스에 담갔습니다. 원래는 하루 재워야 하지만 오늘은 맛만 보여드릴게요. 몇 분 후 게를 꺼냈습니다. 접시에 담았어요. 완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MC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와,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드세요. 한 입 먹더니 MC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간장게장이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이게 30년의 맛이구나. 객석에서 탄성이 쏟아졌어요. 게스트들도 하나씩 맛봤습니다. 대박이에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란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미란 씨, 어머님 대단하시네요. MC가 말했습니다. 네, 네. 할머니, 혹시 전에 요리 일하셨어요? 네. 30년 했어요. 어디서요? 강남의 청아정이라는 한식당이었어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청아정? 그 유명한? 네. 제가 만든 곳이에요.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미란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방송에서 쓰는 레시피. 다 제가 만든 거야.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이었어요. 편집할 수 없었습니다.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는 술렁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리대를 정리하며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란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란 씨, 괜찮으세요? MC가 다가갔지만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제실에서 PD가 뛰어나왔어요. 시청률 8.2%. 역대 최고예요. 스태프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가방을 챙기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란이었어요. 어머님, 대체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진실이요? 어머님은 치매 환자세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내가 날 그렇게 만든 거지.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증거 있으세요? 있어. 가방에서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원본이야. 내가 훔쳐간 건 복사본이고. 미란은 노트를 보더니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저는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곧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어머님,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제 인생이 다 무너져요. 내 인생은 어떻고? 죄송해요. 미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 제 욕심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란아, 난 내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야. 미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님.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어요. 하지만 좌판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방송 봤어요. 대박이었어요.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순식간에 둘러싸였어요. 할머니, 청아정이 진짜 할머니 거였어요? 윤미란이 레시피 훔쳐간 거예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기, 김밥 사러 오신 분들만.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자자, 정숙이 일 좀 하게 해줘요. 겨우 좌판을 펼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온종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휴대폰도 쉬지 않고 울렸어요. 인터뷰 요청, 출연 제의, 가게 투자 제안. 너무 빨라.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어제 방송된 생방송에서 스타 셰프 윤미란 씨의 시어머니가 깜짝 등장해 화제입니다. 제 모습이 나왔어요. 게장을 만드는 장면. 박정숙 씨는 과거 강남 청아정의 오너 셰프였으며 윤미란 씨가 사용하는 레시피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윤미란 씨 측은 시어머니가 치매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요즘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 제 레시피는 제가 20년 동안 발전시킨 거예요. TV를 껐습니다. 시작됐구나. 사흘 후 며느리가 또 다른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봤어요. 미란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솔직히 미란이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님을 사랑해요. 정말 존경하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오해하고 계세요. 어떤 오해인가요? 저는 어머님께 레시피를 배운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걸 제 것으로 발전시켰어요. 청아정에 대해선요? 청아정은 이미 20년 전에 폐업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컨셉의 레스토랑이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어요. 그럼 어머님이 치매라는 건요? 네. 진단서도 있어요. 화면에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조작된 진단서였어요. 댓글창이 술렁였습니다. 미란 씨도 억울하네. 시어머니가 착각하시는 거 아니야? 치매면 기억이 왜곡될 수 있잖아. 하지만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아니야, 할머니 손놀림 봤어? 저건 진짜야. 30년 경력은 거짓말 안 해. 윤미란이 더 수상해. 여론이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 여자 완전 뻔뻔하네. 거짓말을. 괜찮아요, 언니.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 이틀 후였습니다. 좌판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얘기 좀 해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기 가서 얘기하자. 시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민준이 저를 마주봤어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무슨 말이니? 방송에서 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미란이가 레시피 훔쳐갔다고? 사실이니까. 사실이요? 민준이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이는 20년 동안 자기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내 레시피로. 어머니께 배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걸 발전시킨 건 미란이에요. 민준아, 넌 몰라. 미란이가 날 치매 걸렸다고 말하려는 거죠? 민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진단서예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 받으신 거. 그건 조작이야. 조작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 나는 정신 멀쩡해. 그럼 왜 요양원에서 나가신 거예요? 왜 3년 동안 연락 안 하신 거예요? 말이 막혔습니다. 미란이가 그렇게 만들었어. 차에 약을 타서. 약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게 들리세요?
그게 정상적인 소리예요? 민준아, 어머니 때문에 미란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도 저도 미란이도 다 힘들어요. 제발 조용히 지내세요.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안 들어요.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나는 안 가. 그럼 혼자 계세요. 하지만 미란이한테 더 이상 피해주지 마세요. 민준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넌 끝까지 날 믿지 않는구나. 순자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언니, 민준이가, 봤어. 저 자식이 어떻게, 내 아들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봐요.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민준이는 날 안 믿어요. 세상도 반반이고요. 정수가, 언니, 나 지쳤어요. 순자 할머니가 저를 꽉 안았어요.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버텨. 그날 밤 집에서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진단서도 있고 증언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증언해 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영희 사모님이었습니다. 사장님, 방송 봤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청아정 단골들 연락할게요. 다들 사장님 기억해요. 증언해 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일주일 후, 윤미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TV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최종 해명의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시어머니 박정숙 씨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미란이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님은 치매로 과거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레시피를 훔쳤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20년 동안 쓴 레시피 노트입니다. 미란이 노트를 들어보였어요. 복사본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손으로 쓴 겁니다. 2005년부터 기록했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TV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레시피 원본 노트를 넣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영희 사모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준비됐어요. 단골 손님 20명 모았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지금 기자회견장 앞에 있어요. 같이 들어가요. 택시를 타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도착했어요. 호텔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최영희 사모님과 옛 청아정 단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모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사장님 은혜를 잊을 수 없죠.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20년 전 청아정, 제 인생 최고의 식당이었어요. 저도요. 사장님 요리는 예술이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들어가요. 문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한창이었어요. 그럼 시어머님과 화해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어머님을 사랑해요. 다만 오해를 풀고 싶을 뿐이에요. 미란이 말하는 순간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가 들어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저분은 박정숙 씨잖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란아, 내 말도 좀 들어줘. 어머님 여긴 기자분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왔어.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가방에서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노트였어요. 이게 30년 원본 레시피 노트예요.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청아정 개업. 제 손글씨였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기 봐요. 날짜가 1995년이에요. 윤미란 씨 노트는 2005년부터인데 10년 차이잖아. 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예전에 쓰신 거예요. 저한테 물려주신 거고요. 물려준 적 없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몰래 복사해 간 거지. 증거 있어요? 있지. 노트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어요. 간장게장 레시피. 여기 봐.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매실청 2스푼이라고 적혀 있어.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내 노트에는 이게 없지?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작게 썼거든. 내가 복사할 때 못 봤을 거야. 미란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분들.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영의 사모님과 단골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희는 20년 전 청아정 단골 손님들입니다. 최영의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박정숙 사장님의 요리는 전설이었어요. 특히 간장게장은 매실청 향이 은은하게 났죠. 한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윤미란 씨 레스토랑도 가봤는데 비슷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깊이가 없었어요. 바로 매실청이 빠져서 그런 거였구나.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미라는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줬지. 하지만 비법은 안 가르쳐 줬어. 노트를 덮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만든 37가지 메뉴. 내가 방송에서 쓰는 모든 레시피가 여기 있어. 하지만 전 20년 동안 발전시켰어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맞아. 내 나름대로 했지. 하지만 기본은 내 거야. 그리고 넌 그걸 내가 만든 것처럼 말했어. 그리고 미란아.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가 치매라는 거짓말. 그것도 밝혀질 거야.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넌 왜? 어머니, 죄송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무슨, 이거 봐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CCTV 기록이었어요. 제가 요양원에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탈출한 날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란이 요양원 직원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 미란이가 돈을 줬어요. 어머니를 가두라고.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드신 차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대요. 제가 집에 남은 차를 검사 맡겼어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아, 미란아, 이게 뭐야? 민준이 아내를 봤어요. 당신이 정말 어머니를. 아니야. 오해야. 나는. 뭘 오해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약으로 쓰러뜨리고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가둔 게 당신이잖아. 그건 미란이 주저앉았습니다. 청아정이 필요했어. 그 레시피가 필요했어. 고백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미란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괜찮아, 민준아.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넌 속은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민준이 울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혼란스러웠어요. 기자들이 미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회견장을 나왔어요. 민준이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으로 돌아갈 거야. 네, 내 자리는 거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최영의 사모님과 단골들이 박수쳤어요. 사장님, 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진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틀 후, 윤미란의 방송은 모두 하차됐습니다. 레스토랑 예약은 취소됐어요. SNS 계정은 폐쇄됐습니다. 저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윤미란 씨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사기 및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TV를 껐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공허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 옆에 아이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누구니? 제 아들이에요. 준우. 손자였습니다. 심장이 쿵 했어요. 준우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못 뵈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들어와. 셋이 작은 방에 앉았어요. 준우는 저를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 네.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할머니가 만들어줄까? 정말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정숙이네 밥상 개업하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너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 거예요. 민준아.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속은 거야.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 그만 생각하자. 우리 앞만 보자. 준우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내가? 네, 저 설거지 잘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고맙구나. 일주일 후, 정숙이네 밥상 개업 날이었습니다. 망원시장 입구 바로 앞 작은 가게였어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테이블을 닦고 준우가 물컵을 놓았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했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김치전, 잡채. 30년 만에 다시 만드는 청아정 메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름은 바꿨습니다. 정숙이네 된장찌개, 정숙이네 갈비찜.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정숙이네 밥상.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문을 열었어요. 개업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축하해, 정수가.
감사합니다, 언니. 시장 상인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정수가 대박나. 우리가 응원한다. 그리고 손님들. 할머니, 방송 봤어요. 진짜 청아정 맘먹을 수 있는 거예요? 된장찌개 주세요. 순식간에 테이블이 찼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쉴 틈 없이 요리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년의 본능이었어요. 민준이 서빙을 했고 준우가 물을 날랐습니다. 할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이게 진짜 손맛이구나. 여기 대박 나겠는데요? 손님들의 감탄이 이어졌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주방에 앉아 숨을 돌렸어요. 민준이 차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너도 고생했어. 제가 해야죠. 준우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손님들이 다 맛있대요. 그래. 네. 할머니 짱이에요.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요리 가르쳐 줄까? 정말요? 진짜요? 그래. 할머니 비법을 알려줄게. 와, 아빠 들었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잘 배워라. 민준이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우가 가게에 왔어요. 방과 후마다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 오늘은 뭐 배울까? 김밥요. 좋아. 그럼 칼질부터 배워야지. 작은 칼을 건넸습니다. 조심해서 잡아. 준우가 칼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칼질했어요. 당근이 조금씩 썰렸습니다. 할머니,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구나. 할머니는 언제부터 요리했어요? 할머니 나이 때부터. 와, 그럼 엄청 오래 하신 거네요. 그래. 50년쯤. 할머니, 요리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멈칫했습니다. 준우를 봤어요. 마음이야. 마음이요? 응. 좋은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어떤 마음이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마음이요? 그래. 아이를 안았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이 칼 줄게. 가방에서 낡은 칼집을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30년 쓴 칼이야. 이제 내 거야. 정말요? 할머니 보물인데. 보물은 물려줘야지. 그래야 계속 살아있는 거야. 준우가 칼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 쓸게요. 그래. 그리고 기억해. 요리는 마음이에요.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정숙이네 밥상은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맛집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어요. 윤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앉아. 미란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뭐 먹을래? 된장찌개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을 차려내왔어요. 미란이 한 숟가락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맛있어요. 역시 많이 먹어. 어머님 죄송해요. 알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 감사합니다. 미란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너도. 미란이 가게를 나갔어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우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했어요. 고맙구나.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요리사 될래요. 그래. 네. 할머니처럼요.
준우가 칼집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이 칼로 할머니처럼 멋진 요리 만들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잘 될 거야. 할머니, 그런데 요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준우가 또 물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마음이라고 했잖아.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래. 내가 요리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아이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30년을 돌아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화려한 청아정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정숙인의 밥상이 생겼습니다. 작지만 진심이 가득한 곳. 그리고 손자가 제 칼을 이어받았어요. 이제 됐어. 준우가 칼을 들고 당근을 썰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할머니 봐요. 제가 했어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저는 아이 옆에 앉아 함께 칼질을 가르쳤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대대로 이어지는 거였죠. 저녁 해가 망원시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숙인의 밥상 간판이 석양을 받아 빛났어요. 소박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